삶과 죽음의 경계. 만약 당신에게 그 경계를 넘어설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호주에서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 중 하나에게 물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경이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 삶의 목적을 되찾고 돌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깊은 평화와 선택의 힘에 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이처럼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감정 건강 코치로 일하고 있는 KT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10년 전의 한 사건, 바로 임사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적한 시골에 있는 저희 소유지에서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평화로운 오후였죠. 저는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채소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호주의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저희 땅에도 독사들이 자주 출몰했기에 늘 조심하곤 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맹독을 지닌 뱀 중 하나인 타이거, 스네이크가 많았죠. 그날 저는 채소밭을 둘러싼 그물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타이거 스네이크였습니다. 그물에 갇혀 잔뜩 흥분한 상태였죠. 저는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탐스러운 딸기를 따기 위해 그물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손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에 긁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내는 순간 제 손바닥을 문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뱀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것을요. 저는 정원에 홀로 있었고 제 파트너와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야에는 들어왔지만 제 목소리가 닿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죠. 휴대폰도 차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절대 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사, 뱀에 물렸어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달렸습니다. 제 모습을 본 파트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제 팔 전체를 강하게 감쌌고 친구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워 집으로 옮긴 뒤 소파에 눕히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상황을 되돌릴 수도,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그 완전한 무력감의 인식이 제 안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항복의 상태에 들어서자
두려움과 공포, 혼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마치 영화를 보듯 모든 것을 그저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채 깊고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서 그저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육체적으로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출발한 직후 저는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뱀의 독이 제 몸속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구토는 멈췄지만 여전히 다른 뚜렷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링거를 연결하고 각종 기계로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해독제가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제 몸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독이 주입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제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감기더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근육도 마비되기 시작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들은 마비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해독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내보내졌고 제 팔에 연결된 링거를 통해 해독제가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해독제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몸이 안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자결감이었습니다. 제 몸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는 듯한 감각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타는 듯한 느낌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깊고 완전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광활한 검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빈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기쁨, 완전함으로 가득 찬 지극히 충만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검은 공간 속으로 더 깊이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육체와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전한 저 자신이었고 그저 고요하고 아름다운 무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아,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제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의 형태였지만 제 모든 존재는 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이곳이 바로 내 집이에요. 제가 마음속으로 네라고 답하는 순간 그 검은 공간 속에서 4살 반 된 제 딸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요. 그 이미지는 제 안의 깊은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제가 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순식간에 기억해냈습니다. 제 딸과의 연결, 그리고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제 딸이 살아갈 삶과 그녀의 목적, 그 모든 것을 돕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기억과 함께 저는 제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나는 머물고 싶어. 그 결정은 아주 순식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머물기로 선택한 그 즉시 제 존재의 모든 세포 속으로 깊은 알미 각인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괜찮아질 것이다.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는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병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병실 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어 어두워진 방, 켜져 있는 조명, 복도,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파트너의 모습까지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 촉감을 느끼는 순간 시야가 사라지고 저는 제 몸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중환자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5일 동안 저는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마비되어 눈을 뜨거나 말하기 어려웠지만 제 마음은 처음 느꼈던 그 깊은 평화와 내려놓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간 기능이 10에서 20%밖에 남지 않았고 간부전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뱀의 독이 근육 조직을 녹이고 그 잔해가 간 기능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제 간 수치는 놀라운 속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네요. 또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5일 만에 제 간은 거의 정상 기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곧이어 재활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얼굴 마비와 균형 감각 문제로 제대로 걷거나 볼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저는 딸의 유치원 크리스마스 콘서트 날짜를 물었습니다. 의사들은 당신은 걷지도 못해요. 내일 있는 콘서트에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콘서트에 가야만 해요. 결국 병원은 제가 2시간 동안 외출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파트너의 도움으로 저는 딸의 콘서트에 참석했고 테이프로 눈꺼풀을 들어 올려 딸이 공연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재활센터에서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빨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보다 얼굴 근육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었고 며칠 뒤에는 한쪽 눈꺼풀이 살짝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진전은 제 안에 깊은 암이 옳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후 10년 동안 제가 겪은 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상과 에너지 힐링을 공부했고 마침내 감정 건강 코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임사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는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두려움, 걱정, 분노와 같은 무거운 감정들을 넘어설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과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더 큰 흐름과 연결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제 딸의 얼굴을 보고 삶의 목적을 기억해냈듯이 저의 새로운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무거운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의미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그토록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이끄는 더 큰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